드디어 우리가 수열 단원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열이 뭔지 알아보고요. 수열에서 가장 기본적인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등차 수열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또 두려워하는 단원 중에 하나가 수열 단원이라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늘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열을 볼 때 겁먹지 말고 늘 얘기하지만 정신만 번쩍 차리고 보면요. 다 풀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더하기 빼기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수열이란 뭐냐 이건데 예를 들어요. 우리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쯤 한번 전부 다 그 지능지수 검사를 했었을 겁니다. IQ 검사. 그때 이런 문제들 되게 많았어요. 뭐 1, 3 한 다음에 중간에 괄호 하나 땅 쳐주고 7, 9 이렇게 있을 때 요 안에 들어갈 숫자가 뭔지 맞춰봐라. 그죠?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풀어봤을 겁니다. 자, 이 안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5죠. 근데 얘가 5라는 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라는 거야. 그걸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 나열된 수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나열된 게 아니라 규칙성을 갖고 나열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5가 들어갈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듯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숫자들이 나열된 걸 수열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냥 숫자들을 임의로 막 마구잡이로 막 나열한 걸 다 수열이라고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일정한 규칙에 따라 나열된 수의 열이야. 그러니까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숫자들을 나열한 것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나열된 각 수를 수열의 항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는 그지? 이게 무슨 수열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수열의 첫 번째 항, 그 다음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별거 없죠? 그리고 이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번호를 붙여서요. 얘를 그냥 A1 이렇게 나타냅니다. 즉 첫 번째 항이란 뜻이야. A2, A3, A4, A5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수열 전체를 AN이라고 나타내는데 수열을 나타낼 때에는 항상 이렇게 중괄호를 써서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걸 A1이라고 썼다는 얘기는 수열 AN에서의 첫 번째 항을 나타내는 겁니다. 얘는 수열 AN에서의 두 번째 항을 나타내는 거고요. A3는 뭐겠어? 수열 AN에서의 세 번째 항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이거 보면 알겠죠? EN-1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AN이 되는 거죠. 즉, 이 규칙성대로 가자면 이것들은 홀수들이잖아. 그러면 n번째 항은 EN-1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지? 그럼 이 식은 봐. 여기다가 n 대신 1 넣으면 1 나오죠. 따라서 A1은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식에다 n 대신 2 넣으면 3 나오죠. 그 A2는 3이 되는 거니까 요놈 있잖아. n번째 요 항인 n번째 요 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바로 이 수열의 무슨 항? 일반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것은 결국 뭘 나타내는 거냐 하면 이 수열이 가진 규칙성을 나타내주는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식에 의해서 각 항들이 결정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식이 규칙성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다 배운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수열을 나타낼 때에는 어떻게 나타내야 돼? 바로 중괄호를 포함해서 나타내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 중괄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중괄호가 포함되게 AN을 나타낸다면 얘는 수열 자체를 나타내는 거고 중괄호 없이 AN을 나타낸다면 얘는 이 수열의 일반항을 나타내는 거구나. 그지? 이 일반항이 결국 이 수열의 n번째 항이고요. n번째 항이라는 건 이 항을 n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걔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수열의 규칙성을 나타내주는 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놈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수열 AN의 일반항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들여다봤더니요. 잠깐만. 이거 우리 함수 썼을 때 함수식도 이렇게 쓰지 않았나? 맞습니다. 엄밀한 의미로 보면 수열은요. 함수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n이라는 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n이 1, 2, 3이라는 게 결국 정의역을 우리가 자연수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을 자연수 n으로 보고 그 치역을 실수 r로 보는 이 함수가 바로 뭐야? 수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네, 이겁니다. 따라서 여기 결론은 수열 AN은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로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함수를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열이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미 알고 있는 함수에서요. 아주 특이한 경우, 그죠? 특이한 경우가 뭐야? 정의역이 자연수인 경우만 보자라는 게 바로 수열입니다. 겁먹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봐. 여기 문제를 보면요. 수열 예의 첫째 항부터 4항까지를 나열하시오 그랬는데 수열을 나타낼 때는 선생님 이렇게 나타낸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AN 대신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얘가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 이 수열의 일반항이 마이너스 1의 n승 빼기 3n이랑 똑같다 라는 겁니다. 그럼 4항까지 나열해봤자 그죠? 여기다 A1, n에다 1 넣으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4고요. A2, n에다 2 넣으면 되잖아. 그럼 1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5고요. A3, n에다 3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0이고요. A4, 어떻게 됩니까? n에다 4 넣으면 되니까 1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냥 함수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수열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열인 게 바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인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 등차 수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에서요. 이거 그냥 큰 거 갖고 갈까? 우리 등차라는 게 있어요. 이 등은 뭐냐면 같을 등자입니다. 이건 같다란 뜻이고요. 차는 뭐냐면 이 뺄셈이란 뜻이죠. 뺄셈이랑 같다 이겁니다. 그죠? 뺄셈? 이건 좀 이상하다. 그죠? 차라는 건 뺐다는 뜻이죠. 그래서 뺀 것이 같은 수열이 바로 등차 수열입니다. 그럼 뺀 것이 같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봐. 우리 방금 전에 봤던 홀수들로 이루어진 수열 있죠.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다라고 합시다. 얘가 바로 등차 수열인데요. 얘가 왜 등차 수열이 되냐면요. 보세요. 다음 항에서 그 바로 전 항을 빼버리면 그 차가 2입니다. 그죠? 그 다음 거에서 그 전 걸 빼면은 또 2가 나오고요. 다음 거에서 전 걸 빼면 또 2가 나옵니다. 그 다음 거에서 그 전 걸 빼면 2가 나오는 거죠. 이제 알겠지? 이 이웃에 있는 두 항 사이의 차가 그래서 다음 항에서 바로 전항을 뺀 거가 항상 일정하게 2가 나옵니다. 그래서 등차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얘는 어떤 식으로 구할 수가 있냐면요. 첫째 항이 주어진다면 첫째 항에다가 일정한 수 2를 계속 더해가면서 만들 수 있는 수열이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치? 그래서 1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2를 더하면 3이 되고요. 3에다가 2를 더하면 5가 되고 5에다가 2를 더하면 7이 되고 7에다가 2를 더하면 9가 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등차 수열이 뭔지는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의 항들을 다 구해내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당연히 누가 필요하겠어? 바로 그 일정한 차가 얼마인지를 봐야 되겠죠? 바로 2입니다. 2. 그지? 그래서 이 일정한 차가 얼마인지를 알면 우리가 이 항들을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 2만 알고 있다라고 해서 13579를 찾아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바로 첫째 항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첫째 항을 알고 이 일정한 차가 2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1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항이 3이고 그 다음 항이 5고 그 다음이 7, 9, 11이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는요.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바로 첫 번째 항과 그 일정한 차죠. 그죠? 일정한 차가 얼마인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요 일정한 차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바로 공차라고 부릅니다. 그죠? 예. 근데 이거 이름이 공차야.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는요. 우리가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뭐냐 하면 바로 첫째 항과 그지? 그 다음에 공차만 알아내면 됩니다. 요 두 가지만 알면 그 등차 수열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 그런가 볼까요? 봐. 우리가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D인 그러한 수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죠? 그러면 첫째 항이 A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A1은 A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어떻게 쓰냐 하면 바로 A2라는 놈은 A1에다가 공차 D를 더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차를 D라고 하면 A2는 A1 플러스 D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A3는 어떻게 되냐 하면 당연히 A2에다가 D를 한 번 더 더하는 거죠. 공차 D를. 그러면 A2가 얘니까 A3는 A1 플러스 2D가 돼요. 그럼 A4는 A3에다가 D를 한 번 더 더해주는 거니까 A1 플러스 3D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봐. 하나만 더 해볼까? A5는 A4에다가 D 더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돼요. 그지? 그러면 우리가 A1을 A1 플러스 빵 곱하기 D라고 한다면 이걸 보자 이거야. 봐. 1과 빵이 그죠? 매치가 되고요. 2와 여기 앞에 1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요 앞에 1이 있다고 이렇게 써볼까? 그러면 1이 매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과 2, 4와 3, 5와 4 이거 보이십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게 되면 A에는 A1 플러스 누가 돼야 돼? 바로 요거보다 하나 작은 놈. 보세요. 여기 5일 때 4, 4일 때 3, 3일 때 2니까 여기가 n이면 여기는 n-1이 오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 등차 수열에서 첫째 항이 얼마고요? 첫째 항이 A고 여기 그냥 표시를 해볼까요?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경우에 일반항 AN은요.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A 플러스 N-1의 D가 됩니다. 그치? 이놈이 우리가 찾는 등차 수열의 무슨 항이 되는 거야? 일반항이 됩니다. 이 일반항은 뭐라고? 그 수열의 규칙성을 나타내주는 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일반항만 알고 있다면 그 수열의 항들을 전부 다 나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일반항을 구할 때 필요한 게 바로 누구야? 첫째 항과 누구만 있으면 돼요. 공차만 알면 우리가 일반항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오케이? 그래서 명심하세요. 등차 수열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바로 첫째 항과 공차입니다. 그리고 그 첫째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구해낼 수 있는 일반항은 A에는 A 플러스 N-1의 D다. 즉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일 때 요 일반항이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알겠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봐. A에 N 플러스 1이라는 놈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AN에다가 공차 D를 더해서 만들었잖아. 계속 그랬잖아요, 지금. A2는 A1에다가 D를 더해서 만들었고 A3는 A2에다가 D를 더해서 만들었고 그럼 바꿔 말하면 얘는 AN 플러스 1 빼기 AN이 얼마란 얘기야? D다 이거야. D는 공차니까 일정하지. 이게 뭐야? 다음 항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그 전항 N번째 항을 빼면 항상 일정한 차가 된다. 등차가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오케이? 네, 요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 문제 풀어봅시다.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공차가 3이야. 끝났죠? AN은.
첫째 항 플러스 n-1의 공차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3n 빼기 4가 일반항이 되는 거죠. 너무 쉽죠? 공식만 알고 있으면 한 방에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 수열을 보면요. 첫째 항 파악됩니다. 첫째 항은 4고요. 자, 공차가 얼마인지 파악해 볼까요? 공차는 요놈에서 요놈 빼면 마이너스 3입니다. 요렇게 빼야 되죠. 예, 물론 차라는 것은 큰 놈에서 작은 걸 빼는 걸 얘기하지만 그냥 우리는 등차 수열에서는 다음 항에서 그 전항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에서 1 빼도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2 빼도 마이너스 3이고 예, 계속 마이너스 3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끝났네요. 공차는 마이너스 3입니다. 자, 따라서 첫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름 정리하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얼마? 7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뭐 네 번째 항을 구하고 싶다. 그럼 n 대신 4 넣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2 플러스 7이니까 마이너스 5 탁 네 번째 항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등차 수열 뭔지 알았고요. 등차 수열에서 필요한 건 첫째 항 n 공차, 그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바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